우리 정부의 이번 대응 어떻게 보시나요? 좌절스럽고 당황스러워요. 무책임함에 그치요. 그냥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자꾸 끌고 가는 장 기자님 참 저 답답해요. 저도 답답합니다. 전 더 답답합니다. 명락회도 내일 예정대로 뭐 진행이 될까요? 한답니다. 이제 하는 거는 맞고요. 아니 왜 이재명 편 들으세요? 안 들어요. 편 들기 싫어요. 이재명, 이낙연. 예? 시사 프로그램 업계에서 꼽히는 만담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박지훈 변호사님은 만담꾼인데. 아닙니다. 그 변호사예요. 예.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장성철 공농센터 소장님과 네.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채널, 저희 동아일보사에 네. 정말 2년 만에 나와가지고 올 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잘리지 않는 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4년 만에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어떤 거 하셨어요? 뉴스 탑10 네, 채널 A. 김종석 기자가 진행하던 탑10을 4년 전에 네. 그러니까 한번 이게 방송국이 여기도 있지만 네. 상암동 쪽으로 그쵸, 많이 그쵸. 가다 보니까 네.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네. 긴장도 좀 못하고 돌았습니다. 아, 네. 아닙니다. 너무 그래도 좋습니다. 다 예. 네, 잘 나오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가 국회 이야기 짚어보기 전에 국내 네. 집중호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뭐 두 분은 주변 지인이나 뭐 피해 보신 분들은 이야기 뭐 들으신 건 없으세요? 지인 없는데 참 네. 이게 저는 호우 피해를 안 받았어요라고 하기도 죄송스러울 그쵸. 정도로 네.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빨리 비 피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고향이 경북 네. 쪽인데 경북 예천이나 제가 그 의성 그쪽인데 네. 그쪽 피해가 좀 심각해서 엄청 산사태 심하죠. 이런 예. 등이 심각해서 좀 주위에 좀 그런 분들 소식이 좀 많이 네. 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빨리 해결이 네. 되면 복구가 되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전국적으로 수해로 사망 실종자가 많이 발생한 가운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제 오전에 귀국을 했잖아요. 근데 국내 수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윤 대통령의 순방을 놓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서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 공세가 거셉니다. 국정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같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출국 전에 여러 차례 사전 대비를 철저히 시키고 특히 저지대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우리 정부의 이번 대응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이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예. 저도 상당히 좌절스럽고 당황스러워요. 예를 들면요. 무책임함에 그치요. 예를 들면은 청주시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이러고 있고 충북도에서는 갑자기 물이 밀려와가지고요 불가항력적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에서는 뭐라고 인력이 얘기하냐면 인력이 없었대요. 그럼 국가는 누구를 믿고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디에 지금 내팽겨쳐진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13일과 15일에 네. 총리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분명히 내려갔거든요. 네. 13일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대피하고 통제시켜라. 예. 이렇게 총리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15일 날 대통령께서 총리랑 관계장관들하고 화상회의를 하시면서 이런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호우 상황을 점검을 제대로 해라. 군경을 포함해서 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라. 재난에 총력 대응해라. 예.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런 지시사항들이 지켜지지 지금 않았네요. 지자체까지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달이 안 된 걸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부족했다 네. 재난에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이게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그 부분이 미리 이제 계획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간에 생겼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야당의 뭐 주장이긴 하지만 네. 그거 하지 말고 그쵸.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뼈아픈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오송 사건도 그렇고 뭐 예천의 산사태도 그렇고 특히 오송 지하도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참사잖아요. 사실 인재에 가깝다고 지금 예.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결국은 두고두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 들지만 네. 작년에 8월달, 9월달에 서울 시내? 홍수 피해가 많았잖아요. 예. 8월달에는 서울, 9월달에는 포항에 맞아요. 지하차도에서 네. 포스코 물 잠기고. 네, 저런 침수 현상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좌절스러운 거예요. 1년 동안 나아지질 않았어요.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8월 달에 서울 침수 일어났을 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AI 홍수 예보 등 네.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재해 예보 대응 체계를 구현하겠다. 하천의 본류와 지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홍수 위의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네. 그래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한 달 뒤에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가 났을 때 또 이런 얘기하셨어요. 지리와 지천의 범람을 막고 사전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네.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서 현장에서 확실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예. 1년이 지났는데 안 됐어요. 이거 약간 어떻게 기후도 해요? 있어요. 기후가 지금 아주 온난화 국지성 현상 호우 이런 때문에 거요? 국지성호가 예. 기후 있긴 탈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해 폭우 때문에 서울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뭐 그 흰남노 태풍이었지만 맞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포항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취재를 하러. 근데 사실은 똑같은 예. 일이 반복된 겁니다. 올해도 사실 이 정도 예상이 됐고 뭐 국지성 호우라고 하지만 예. 폭우 피해가 예상됐고 지금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했나요, 그요? 실제로는 준비가 안 됐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나토 가시기 전에 예. 과할 정도로 대비해라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네.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감찰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저는 국무총리실부터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오송만 국무조정실에서 감사한다고 하던데 네.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왜 본인들은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는지 자기 반성부터 해야 돼요. 감찰하겠다라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예. 그러면은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방문했잖아요. 거기서 몇백 톤 바위 덮친 산사태 처음 본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유체 이탈 화법 아니냐 이래서 또 논란이 아니 이거 됐어요. 원래 이제 보고가 되는 게 우리가 보도가 됐습니다. 예, 예, 예. 실시간 보고하고 한덕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방문해서, 영상으로 하고 예. 되고 있고 이 귀국했을 때 보고서도 한 장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보고 전달이 됐으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산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라고 알았다. 외국에 네, 있을 때. 네. 바위가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대로 보고가 안 됐거나 그러면 실시간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시간 컨트롤을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내용을 잘 전달받지 전달을 못 받았거나 네. 아니면 안 받거나 예.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안 되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어쩌면 이게 유체이탈 합법인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우리 컨트롤 타워고 어쩌면 책임자인데 책임자가 사태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네.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저것도 비판받는 비판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비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만 항상 하시는 이래요. 것 같아요. 뭐냐면 저 보수우파 쪽 진영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지만 예. 항상 어떤 상황에서 평론을 할 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안 할까 그걸 가지고 저는 기준점처럼. 기준점이에요. 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국민의힘 의원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 아유 어쩔 수 없었지. 뭐 몇백 년 만에 기후 변화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었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현장 가서 이런 발언을 했으면은 지금 보고 제대로 받은 거냐라는 비판 받을 수 있고 네. 아니 대통령실 거짓말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실시간으로 보도 받으시고 상황 파악을 다 하고 계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지시를 내리셨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또 뭐 수백 톤 돌덩이 이거 말꼬리 잡는 것도 네. 좀 무리는 있어 그렇죠. 보이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네. 근데 논쟁은 아니니까요. 상황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비판으로부터도 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아쉽죠 사실은 아쉽죠. 뭐 결과론적으로 재난이 생기고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피해를 위협받으면 예. 그건 결국은 정부 집권 여당 책임이 되는 그렇죠. 거죠. 정부 책임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어젯밤에 오늘 방송 나올 거 준비를 하면서 네. 헌법을 다시 한번 봤어요. 오. 헌법 34조 6항이 네. 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국가의 근데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이번에 과연 그런 일을 국가가 제대로 했는 했는지. 것이냐. 네.
다시 한번 부분은. 되짚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얘기하면 제가 민주당 비판 많이 민주당 얘기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해요? 피해가 있는데 민주당 아직 얘기는 국민의힘 예. 이야기 좀 더 하고 더 해야 돼요? 네, 더 더 해야 하고 돼요. 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폭우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을 이제 살폈잖아요. 근데 박대출 의장이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크게 해서 금강 범람이 멈췄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금강이 넘쳤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틀어지고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네. 과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는데 이 얘기 딱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네. 들었냐면 또 이용? MB 시즌 2다. 네. 아니 이게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비 피해가 그렇죠. 났는데 네. 미호천 범람에서 오송 지하차도 침범 사고 생긴 건 맞는데 그거하고 지금 4대강 사업하고 연결하기에는 되게 멀어 보이거든요. 당장에 비 피해를 막고 이걸 생각해야 되지. 보공사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쳤다 피해가 저는 사실 크게 납득하기는 어렵고 네. 그냥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자꾸 끌고 가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재난 미리 대비했던 그런 부분, 장소영님 아까 지적했던 부분, 아니면 앞으로 구조해야 되고 앞으로 재난 보상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그쪽에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옛날 4대강 이야기를 얘기가 왜 나오면 갑자기? 지금 할 맞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이게? 아니었다. 이거는 좀 할 말이 할 말은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4대강 같은 경우에 보 네. 이런 것들은 홍수 조절 기능도 네네네. 있고 가문 조절 기능도 그렇죠. 있잖아요. 이것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니 우리가 미워하는 이명박 정권 때 이거 했으니까 뿌시- 보 다 해체해라 부셔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강의 세종보하고요, 네. 영산강의 죽산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완전 해체해버렸어요. 그리고 금강의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부분 해체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청도와 호남 쪽에 있는 보를 해체하거나 부분 해체하거나 아니면 상시 개방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영남 쪽 거는 그대로 놔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피해에 이 경중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준설도 문제예요. 준설했어야 돼요. 지방 지류 하천은 준설을 안 네. 했기 때문에 넘쳐 흐른 거 맞거든요. 근데 1년 지났잖아요. 그래, 제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럼 준설 했었어야죠. 왜 안 했어요? 그래서 자꾸 문재인 정권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오늘 이제 방송 오면서 국민의힘의 또 지도부급의 인사가 한 망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망언이 또 망언인가요? 있을까요? 대통령이 계신 모든 아니요. 곳이 그거 말고. 아니요.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네. 페북에다가 올렸는데 네. 이러한 참사를 당한 게 내비게이션 탓이래요. 내비게이션 탓. 설명을 좀만. 박수영 의원이 1시간 전에 네. 이 SNS상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운전자들은 길을 외워서 가기보다는 내비가 시키는 대로 운전하는 경향이 있다. 네. 호우경보가 내리면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우회하도록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다. 내비게이션 탓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그냥 4대강 얘기도 그렇고 지금 네. 박소영 내비게이션? 의원 얘기도 그렇고 네네. 너무 그 본질보다는 자꾸 옆에 거를 보는 것 남 같아요. 탓하려고. 그렇죠. 우리 해피, 잘못이 해피. 아니고 네. 뭔가 다른 탓이 있다.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한 책임인 거예요. 집권 여당은. 그렇죠. 우리 국민 40여 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거나 실종이 됐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네. 이재민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내비게이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로.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내비가 우회로를 안내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내비 탓한 거야. 이게 말이 되냐? 나 정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좌절스러워요. 네. 제가 동아일보사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정부 비판하는 거 네. 마음에 너무 부담이- 많이 하는 건 마음의 부담이 커요. 저희는 거기는 편 그러다니. 들어줘야 되잖아요. 저희 어떻게 편 들어? 나 중도진이다. 능력이 없어. 아니 정론집 중립인데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비판을 안 해요? 그쵸, 내비게이션 이거는- 탓하는데. 네. 그렇죠. 장 기자님, 참 저 답답해요. 저도 답답합니다. 전 더 답답합니다. 그러시고. 네. 비판 하나 더 하고 갈까요? 네. 또요? 네, 또 오늘은 비판할 게 네. 많네요. 박대출 의장이 대통령이 계신 모든 곳이 상황실이고 집무실이다. 순방 일정 연장한 것과 관련된 비판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이거 김기춘 예전 비서실장 답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생겼을 때 네.
상관없다. 대통령 그 있는 곳이 집무실이고 네.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라고 예. 했던 거 똑같은 발언이에요. 근데 네. 저는 이걸 일부러 한 발언인지 의도된 발언인지 모르지만 되게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네. 또 다시 그걸 소환한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냥 저는 그냥 아니 좀 이렇게 상황이 안 맞아서 못 왔다 그런 부분 좀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될 네.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고가 됐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대통령께서는. 에이, 아무것도 모르진 않았죠. 정확하게 모르셨어요. 네,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보고받은 예, 정도? 보고받은 게. 네. 이러면 이 발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아니 근데 말은 맞는 말이죠.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고 집무실이다.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네. 크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참모들을 데리고 그렇죠. 순방을 가시잖아요. 참모를 모든 그 분야에서 공평하게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외교면 외교 쪽에 더 네. 전문가를 데려가고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같이 있는 그 미니 집무실이라면 해외에 있는 그게 그게 한국에서 그렇죠.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제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보지 못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맞겠죠. 당연히 대통령이 움직이시면 네. 거기가 집무실인 거는 맞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심해지니까 합리화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한 네. 거잖아요. 합리화를. 근데 국민들은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고 나 되게 위험에 처해 있어. 근데 대통령 어디 있어? 이거 찾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어려울 때는 항상 대통령이 나를 도와주고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네.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국내에 없으니까 이런 비판 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정할 거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예.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우리가 문재인 정권 그렇게 비판한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20몇 번이나 하면서 우리 자신 있어요. 그러면서 폭등시켜놓고 조국 일가 보호하고 윤미향 보호하고 옹호하고 그런 비상식적이고 네.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격하고 비판했잖아요. 이런 거 자꾸 어거지로 옹호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저 사람들 비상식적이네, 비합리적이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네. 그러면은요 또 버림받을 수 있어요. 너무 뭐 이렇게 반박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말씀을 참 설득. 아니 저기 앉아서 그렇게 자꾸 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자꾸 죄송해요. 못했다고 네.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민주당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포구 골프 논란이 있었고요. 포구 속에서 이제 골프를 치러 갔다가 1시간 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돌아오셨는데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 질문에 부적절하지 않다.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하는 거고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질문하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제 현장 찾았는데 이제 언론 인터뷰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수습 레커차가 현장에서 도로를 오는데, 막고 노숙에 네, 어떤 그랬다는 부분인데.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쉽죠. 저는 근데 뭐 홍준표 시장 말이 일부는 맞는 얘기 같긴 방자하다. 네. 예? 방자하다.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장이잖아요. 네. 지방에 이제 이게 공무원들은 아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 시장이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적절하지 못해. 근데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만약 비상 걸렸는데 본인이 비상이 안 걸렸는데 개인 사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이제 골프라는 게 이제 뭐 저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골프를 하는 거 국민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자 지자체장으로서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걸 찍어준 사람이라든지 실망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자리에서 옛날 같으면 사실은 네. 이 브리핑 이거보다는 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근데 브리핑이 요즘은 중요시. 이재명 네. 대표 같은 경우 보면 네. 브리핑 한 달에 하지도 말아라고 네. 막 이렇게 했잖아요. 민주당하고도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더 중요한 거는 현장 상황이고 네. 현장 뭐 그런 거지 본인의 어떤 브리핑 받는 거라든지 예, 예. 그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 아닌가. 그래서 선우가 조금 바뀌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님한테는 제가 원희룡 두 분 다 잘 알고 인연이 많은데 네. 그래도 비판할 건 비판을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총리가 네. 3.1절에 골프 쳤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죠? 총리 그만둬라! 총리 그만두세요. 제정신이냐? 똑같으시네요. 총리가 그 거부 네. 친다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했었어요. 오. 그랬는데 네. 본인은 트집 잡지 말래요. 이거야말로 그렇죠. 이중자 때 내로남불이죠. 네. 우리가 제일 내로남불은 안 싫어하는. 되죠.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전에 또 SNS에 하나 올리셨어요. 또 올리셨어요? 뭐라고 네. 올리셨나요? 아니 쟤나 2단계다. 네. 그래서 부시장이 총괄 책임자다. 아, 뭐 규정은 다 맞게 하셨네요. 네. 근데 아쉽다. 1단계로 올라가면은 내가 본인이 할 총책임자지만 건데. 네. 내가 부시장한테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 그래서 나한테 자꾸 뭐라 하지 마라. 네. 골프 쳤다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다고 공격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네. 자꾸 그냥 뭐 법에 위반했다 아니면 규정에 위반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쟤냐 이 강자하다. 단계 내가 할 네. 게 아니다. 그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것 저는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네. 뭐가 끝나요? 정치 미래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할 수 있겠지만 네. 더 큰. 본인이 더 크게 국가의 대선. 지도자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했는데 네. 이러한 처신, 음. 발언, 그다음에 대응, 조치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좀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실망 많이 했어요. 저는 뭐 그냥 아직 모른다. 네. 아직 알수 콜드. 없다. 예, 네. 알수 없다. 구독자분들께서 SNS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네. 딱 뭐가 나와요. 기자들도 SNS 보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SNS 잘하면 정말 약이 되지만 살짝만 잘못하면 엄청난 독이 그쵸, 됩니다. 맞아요. 정치인들한테. 네. 저는 SNS 하진 않습니다. 오. 보기만 해요. 장소장님도 사실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장소장님 그러니까? 담도 SNS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도 안 되게- 하세요, 두 분? 하긴 하는데 보기만 해요. 저분도 X 뭐가 있어가지고 예. 아, 예. 예. X 때문에. 페널티 한번 주세요. 뭐 경고. 페널티를 먹죠. SNS를 잘 쓰셔야 돼요 본인도. 네. 예. SNS. 네. 저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나만한 얘기 있잖아요. 네. 예. 헌법적 얘기. 아, 그럼 중요하죠. 예. 네, 아니 그럼 변호사로서 어떻게 네. 헌법적 얘기가 하나만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좋은 얘기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얘기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집중호우에 정치권에서도 몸살이고 있는데요. 명락회동도 사실은 지난주에 하기로 했다가 네. 원래 내일 다시 하겠다고 리스케줄을 했어요. 내일 예정대로 뭐 진행이 될까요? 한답니다. 이제 하는 거는 맞고요. 2대 네. 2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비공개로 한다던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윤영찬 의원이 나오시고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이제 김영진 정무정 네. 실장이 나오면 두 명 이제 보는데 지난하고 달라진 건 막걸리를 뺀다고 합니다. 비와도 해요, 근데? 할 것 같아요. 비와도? 이게 국지성 후보라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저번에 왜 안 따지면 했어요? 8월 달 해야 돼요. 7월 달 그럼 말까지. 저번에 왜 안 했어요? 그때는 비가 너무 또 많이 와서. 왔었고 사실은 근데 비가 왔는데 이낙연 대표는 부산에 가서 김혜영 의원을 또 만나긴 했어요. 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이재명 그만둬라! 그 얘기를 하신 분이죠? 이번에는 만난다 그러고요. 만났는데 만나도 뭐 이게 비공개 회동이니까 뭐 많은 그런 얘기는 밖으로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회동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녹화 중계잖아요. 이게 그냥 서로 이런 거죠. 아니 박 변호사님 언제 우리 한번 저녁이나 한번 합시다. 소주 네. 한잔 합시다.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안 하기도 뭐 하고 뭐 하고 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하고 네, 하니까. 크게 하긴 좀 그렇고 네, 이래서. 안 만나면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아니면 내부에서 또 무슨 문제가 반대편들이 있냐. 예. 에이 둘이 뭐 갈등 분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씩 공격하니까 그냥 네. 만나고 싶어 하는 건데 의미 없어요. 아 근데 저는 관심 좀 갖지 마세요. 달리 보는 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네네. 약간 분열 이런 개파 갈등 같은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간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개파 갈등이 좀 없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니 박 변호사님, 왜요? 이낙연 전 대표가 아유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 잘 치릅시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귀국했겠어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럼 세력이 있어야지 세력이 없는 건 어떡합니까? 아니 세력이 없어도 예.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녹화 중계라서 재미가 없는 건데 네. 결국에는 합의문 같은 형식의 성명문을 네네네.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당대표를 그만두고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내년 총선을 제대로 대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약간 이재명 대표는 아마 들어줄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 원칙적 얘기도 할 네. 거고 뭐 또 본인이나 본인 개파가 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왜 이렇게 폄하하세요? 폄하 아닙니다. 개파 없다는 거 윤영찬 없어요. 의원 정도가 개판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비명계 분들이 이제 예, 맞다면 그러면 아니 왜 이재명 편 들으세요? 안 들어요. 편 들기 싫어요. 이재명, 이낙연. 예? 그런 질문을 어떻게 둘이 대표 이 네. 정도 다 괜찮은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좀 수용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네. 안 그러면 이거 만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의미는 회담에 의미가 있는 게 없어요. 아유, 자꾸 의미는 그거 하나도 좀 없어요. 자꾸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만나는 거 긍정적으로 좀 봐주세요. 대통령 언제 만납니까? 왜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아니 그래서 그 궁금해서요. 다 하시면서 궁금해요.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아 김기현 대표는 언제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 왜 하냐고. 궁금하다고요. 지금은 이재명, 이낙연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물타기 하면 안 돼요. 네. 다음번에 나왔을 때 또 그 사이에 뭔가 있으면 네. 두 분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네. 그 벌써 와요? 벌써요? 더 하고 싶으신가요? 뭐, 말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시간이 명품 엄청 얘기를 빨리 좀 해야 갔어요. 뭐 너무 해야 재밌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돈봉투 사건도 얘기해야 돼요. 아, 그쵸. 뭐- 제가 법조팀이거든요. 아, 월화는 유튜브, 수목금은 법원에. 그러시구나. 또 김남국 의원 얘기하죠. 해야죠. 그걸 지금 여기서 왜 합니까? 해야죠. 우크라이나 간 거하고 명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그 비명계 의원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갑작스럽게 당내 개파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비명계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앞으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은 혁신위를 포기해라. 네. 기대할 거 없다. 이미 글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혁신이었고 네. 결국에는 이재명 보호부. 또 전락한?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제대로 못 취했기 때문에 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 체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해요. 네. 그리고 1호 혁신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도 네. 아 그래 거부했구나. 아 그래 다시 받아들여줘 이거예요. 이런 결계 가지고는 정치권 혁신과 개혁을 못 합니다. 굉장히 큰 물 결례.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똑같이 명락해동 기대할 거 없고 혁신위에 대해서도 기대할 거 전혀 없다. 네. 그 바람이고요. 네. 혁신 변호사님 어떻게 야, 저 생각하세요? 달리 변호사님의 보는데요. 평가. 바람아. 혁신위가 1호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인데 네. 아마 오늘 민주당 의총할 겁니다. 오늘 하게 되면 네. 통과가 될 거예요. 이미 떠밀려서 한 게 무슨 의미가 어쨌든 있어요. 통과가 될 거고 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했는데 안 했잖아요. 아니 그 저번에. 각서 적을 필요 없어요. 구속영장 들어오면 그냥 가겠다라는 거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명분화를 대선 공약을 뭔가- 했는데도 예. 안 지켰는데 그걸 어떻게 영장 믿어요? 청구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전에- 해보면 거기서 만약에 그걸 포기했다고 했는데 안 하면 거짓말이 되는 이전에 거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으면 그러니까 거짓말 제기잖아요. 각서를 이미. 다 쓸리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불체포 특권을. 왜 그걸 각서를 쓰라 그럽니까? 뭐 국민학생 초등학생들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만큼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안 지켰잖아요. 아, 근데 각서를 쓰게 되면 헌법에 반할 수 있다니까. 아. 언제가 또 본인이 포기를 하면 돼요, 그냥. 왜 이거를 아니, 저는 이 혁신위에서 1호안 낸 거는 그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데 네. 따르고 안 따르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컨대 혁신위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금지 이런 안 냈잖아요. 네네. 그거는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네. 불체포 특권은 끝난 내용이거든요. 네. 선언적인 거예요, 아, 사실은. 그리고 이건 이미 헌법에서 얘기한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안 되길 바라는 쪽이 있어 혁신위가. 근데 네. 아직은 혁신위가 이제 시작 단계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혁신위원장하고 혁신위원들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예. 와서 예,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목소리를 좀 낸다면 한 달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지도부가 목소리예요. 이제 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네네. 당의 어떤 그것을 혁신해 가는지는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스타트. 한 달 지났는데 스타트.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비 오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혁신이 활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8월, 와서 9월이면 다 됩니다. 아, 돼요? 좀 좋게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봐주세요. 앞으로 같이 지켜보면 되죠.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르지 마시고 저희들 네.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뭐 오늘 하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강화문 오랜만에 왔는데 네. 자주 와주시면 매주 되죠. 오고 싶습니다. 매주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재밌다고 중립기업 빨리 구독자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독자 장성철 소장이 한
10,000명씩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예. 안 자르신다는 예, 앉으시면 저도 한 1,000명 정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경혜님께서 원래 중립기업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뭐 2부 그 부국장님 나오시는 거는 기존의 중립기업 포맷을 계속 가고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립기업은 왜 중립기업이에요? 그 중간 중립기업 중립기업 받는 게 받는다 하잖아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중간에서 비판을 해라? 다 깔아? 아, 변호사님 이게 아세요? 애매할 때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재명 잠깐- 당대표처럼 아니 그냥 또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합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상한 TV 얘기 왜 나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오늘 국회 야사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 방송한 지 한 4년 됐는데 박지훈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담 토크한 건 처음이거든요. 오, 진짜요? 영광스러웠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형님인데 오늘 거의 의견이 좀 일치해서 네. 민주당 빼고는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저랑 함께 하신 건 어떠셨어요? 영광입니다. 환상적이었죠. 영광입니다. 너무 영혼들이 없으시죠? 꿈 같은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최대 행운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 꿈만 같아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환상적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중립기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후에 처음 준비해본 방송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코멘트 주시면 저희가 반영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고요. 목요일에는 저보다 더 귀여운 권기범 기자가 찾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